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이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늘상 말하듯이 자기소개를 먼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루인의 후예가 되고 싶은 쿱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오늘 논문은 Organizational Justice Research, A Review, Synthesis and Research Agenda라는 논문이고요. 닥터 물라든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물라든 아드모비치라는 분의 오, 아다모비치를 어떻게 읽었지? 신기하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아다모비크 이렇게 읽었었는데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외국 선수들 동네 선수들 이름을 다 저렇게 읽으니까 아다모비치 도움이 되네요. 훌륭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공정성에 대한 논문을 볼 건데 혹시 엘리는 공정성에 대해서 뭐 느끼거나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을까요? 공정성에 대해서 네. 또 질문 민감한 미리 이슈니까. 얘기해주지.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하게. 근데 그죠. 어디 가나 공정성이 지옥이다. 그거 내가 한 말인데. 그죠. 이게 너무 이제 크가 얘기해 주셨는데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공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공정해지기 어렵다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해지려고 해야 하잖아요. 또 그것들을 어떤 지점에서 만들어내야 할지 우리 회사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사의 역할이다. 네.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역할을 안 해요. 맞습니다. 준비 안 됐다 하셨는데 대답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물어보던 거예요. 평소에 네. 준비가 됐구나. 네. 그걸 알고 있어서 네. 물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논문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요. 해볼까요? 엘리를 한번 고생시키고 논문 가는 걸로 그렇게 짰군요. 제 마음입니다. 네, 공정성을 이제 우선 들고 나왔는데요. 공정성은 전에도 되게 다룬 바가 있었고 그때 약간 기본 논문을 이야기했었는데 뭐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워크숍 의뢰 받아서 뭐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있나요라고 하는 그 의뢰를 받고 나서 그걸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공정성 이슈다. 특히 요즘은 이제 MZ랑 일하기 어려워요. 이제 사실 요즘의 얘기가 아니라 몇 년 되긴 했지만 그런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콰이엇 퀴링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논문에서 이제 저도 새롭게 이렇게 인식을 달리하게 된 건데 피어 저스티스 동료 간의 이렇게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과거에는 회사가 좀 이래서 안 좋아요라고 회사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컸다면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제 동료에게도 많이 그 기대가 늘어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한 번쯤 다시 공정성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좀 되긴 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슈라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아예 예전에는 뭐 공무원 일을 하실 때나 그때는 아예 뭐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었는지 아니면 그때도 있었지만 요즘에 더 많이 나온다고 느끼시는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좀 더 정교해지면서 아까 엘린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공정성 지옥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소위 라떼는 권위에 많이 의존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불만이나 좀 부당함 같은 게 있더라도 그냥 권위가 시킨 일이니까 그냥 해야지 뭐. 그래서 그런 수용성이 되게 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크게 불만으로 이렇게 표출되지는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잠재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공정성 이슈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뭐 순환보직이 잘 됐느니 뭐 인사에 왜 내가 이번에 탈락했느니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됐었죠. 그리고 그 공정성의 이슈 때문에 공무원도 성과 도입합시다.
이거 호봉제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나같이 유능한 사람은 좀 더 급여를 더 받으면 왜 안 되나요? 뭐 이런 요구 때문에 이제 그래 그러면 성과제를 공직도 도입을 하자 뭐 이런 거니까 그때도 공정성 이슈는 있었다. 근데 지금처럼 세세해지지는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네. 그 한 업체에서 네. 리더분들, 팀장님들 GDI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쿠가 말씀해주신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좀 특이했던 거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껴도 다음번에는 내가 조금 더 뭐 잘 평가를 받을 거야. 아니면 다음번에는 그치. 뭐 내가 느끼기에 좀 더 공정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1, 2년 만에 이직해버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 단기적인 공정함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공정성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매우 흥미로운 것이 인생은 짧게 보면 세상 불공정하다. 길게 보면 세상 공정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길고 넓게 보면 그냥 예를 들어 태어났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럼 다 누구나 태어났다가 죽는 거다. 뭐 똑같잖아요. 네. 이를테면.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나누어서 보면 나 민원인하고 막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담배 피러 간 거야? 이걸 이제 분 단위로 나누어서 보면 세상 불공정한 거죠. 나 지금 오늘 야근하는데 넌 휴가 갔어? 뭐 이런 것들이 하루 단위로 잘라서 보면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공정에 대한 비교의 대상도 이제 막 외국, 뭐 다른 회사 이런 것들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너무 폭넓게 비교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느껴지는 게 훨씬 늘어났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례로 뭐 이제 정보 지금 말씀 주신 접근성이나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뭐 SNS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가령 내가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뭐 생각하고 좀 동료 정도나 친한 동료 정도랑이나 얘기하고 좀 해소했던 공정성의 이슈들을 이제는 뭐 블라인드나 이런 이렇게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맞아 그거 진짜 문제야라는 식으로 훨씬 더 여론몰이가 이제 커지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이 더 공정성 이슈가 확산되고 문제시되는 그런 이슈 상황도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그 공정성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만드는 지옥은 대부분 공정성 지옥인데 자초했다. 왜? 내가 공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정을 추구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옳은 거잖아요. 공정하다는 것은 저스티스 되게 옳은 것인데 그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건데 정의를 추구하다 보니 세상은 완전한 정의는 존재할 수 없고 그러면 그걸 발견하는 순간 나는 괴로워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이걸 이제 정신적으로 어쨌든 그 괴로움을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가를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반대로 이제 초월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공정성을 포기하는 게 초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반대로 또 돈을 들여서 가서 열심히 이제 그걸 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공정성이. 되게 공정성이란 이슈만 던져졌는데 평소랑 다르게 논문 들어가기도 전에 다 그러니까 하실 이렇게 말씀이 할 너무 얘기가 많은 많으신 거예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직 공정성의 논문에 대해서 한번 와, 이제 우리 MC 잘한다.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문은 유러피언 매니지먼트 리뷰에 실린 거고요. 최근에 공정성을 깊이 다룬 리뷰 페이퍼가 미국의 학술지에는 없어서 이제 미국 학술지가 좀 더 순위가 높아요, 세계적으로. 이거는 좀 순위는 조금 떨어지는 저널이긴 하는데 2023년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어서 들고 왔고요. 하지만 되게 폭넓게 리뷰를 한 논문이다. 그래서 Organizational Justice Research, 그동안의 조직 공정성 연구가 어땠느냐 그것에 대하여 리뷰해보고 신세시스 종합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리서치 아젠다 미래의 연구는 어떤 걸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것을 다룬 논문입니다.
우선 이제 맨 처음에는 우리 공정성 옛날에 기본 논문에서 다루었지만 조직 공정성, 오거나이제이셔널 저스티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정치적 정의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고 이제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윤리학이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또는 정치 철학까지 가서 이 정의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규범적인 거죠. 이리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정의가 딱 정해져 있다. 그걸 막 열심히 찾으려고 철학자들도 노력을 하고, 근데 그게 그리고 진짜 그게 옳은 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에서의 정의가 있는데, 이 논문이 딱 연구를 해봤더니 조직 공정성은 그런 거 아니거든. 이것은 주관적이야. 함께 만드는 거야. 이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서 물건 살 때 어떻게 사는 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회사만의 절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막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되는 똑같은 원리?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볼펜을 사는데 그냥 본인이 사고 싶을 때 사면 되는 거지. 뭐 어떤 회사는 이래도 충분한단 말이에요. 어떤 회사는 회계 담당자한테 품위를 해서 회계 담당자가 사인을 해줘야 된다. 어떤 회사는 팀장한테 사인을 받고 회계 담당자 협조를 받아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절차에 있어서 다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조직 공정성은 어떤 딱 정해진 답이 있다. 미리 정해진 답이라거나 진리에 가까운 무엇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조직이, 그 팀이, 그 집단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의했으면, 여긴 데피니션, 정의했으면 그것이 저스티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약간 그라운드 룰 같은 그라운드 개념이라고 룰이라고 생각할 할 수 있죠.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정한데, 나 억울하지 않은데, 이제 이런 감정이 생겨야 돼요. 이 공정성이 중요한 건 감정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나는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옆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어. 막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은 행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럼 무엇이 공정성이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전통적으로 연구해온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 공정한 급여와 보상이나 결과가 생겨나느냐.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일한 대가가 있어야지. 그거예요. 그게 이제 1번. 그럼 이게 만약에 적게 일했는데 많이 벌었을 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나는 공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특권의식 있는 사람은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아닌 일반적인 사람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죠. 예상보다 좀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내가 이 정도까지 한 건 아닌데? 라는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걸 알면, 그 정보를 알면 뭡니까?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내가 드린 것 대비 내가 얻은 것의 비율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원리고, 그것을 분배적 공정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공정성이란 건 뭐냐? 드린 것 대비 얻은 것.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라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relative deprivation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분배적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을 얻었네, 내 스스로 만족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뭐 너나 나나 똑같이 인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는데 너는 왜 월급이 나보다 2배냐? 그럼 화가 나는 거야. 네. 그게 상대적 비교에 의해 항상 불공정이 느껴진다. 그래서 뭐 SNS 그것도 이제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맛있는 데 가서 먹은 걸 내면 나만 뭐 잘못 살고 있나?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거잖아요. SNS를 자꾸 쳐다보면. 네. 그런 게 이 분배적 공정성과 다 닮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주관적인
거네요. 주관적이죠. 약간 심리적 안정감이랑 비슷하게 그냥 심리적인 측면이 되게 심리적인 거. 지각이에요. 공정성, 지각. 그래서 이 지각이란 말을 흔히 빼고 부르는데 공정성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관적이다. 지각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각이니까 굉장히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소뚜껑인데 잘하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착각들이 늘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지각에는 편향이 늘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저 친구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계속 담배 피러 나가지? 이제 이런 걸 이제 한번 봤어요. 그러면 또 그게 보여요. 저거 봐, 또 피러 나가네, 또 피러 나가네.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측정해 본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맨날 일 안 하고 담배 피러 나가는 사람이야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친구는 뭐 일 안 하고 담배나 피러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 왜 회사는 저런 사람을 그냥 두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쿠가 이야기한 분배적 공정성이 상대적 비교랑 연결되는 지점이 남의 인풋은 더 적어 보이고 그의 아웃풋이 더 많아 보이는 그렇죠. 그걸 얘기하신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남의 집 그린이 남의 집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 이런 속담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인지적 착각이 계속 사실은 공정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공정해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현상마저 있다. 실제로 불공정해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늘 생겨난다. 가령 뭐 계속 아무래도 인스타엔 좋은 사진만 올릴 거니까 그렇죠. 뭐 호텔 가고 이렇게 잘 노는 사진 보면 얘는 왜 이렇게 잘 살아? 네, 호텔 중에서도 가장 핫스팟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죠. 뭐야 얘는 왜 이래? 이렇게 지각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냥 우리 일상들을 다 총합하면 네. 비슷한 어제 일상들일 상사한테 텐데 되게 깨지고 네, 온 사람인데도 기분 불구하고 기분 풀라고 1대 다수이다 보니까 다수가 그렇죠, 더 커 보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절차적 공정성인데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느냐, 또 마련되어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좀 그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서 뭔가 좀 좌지우지할 여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뭔가 잘못 결정됐을 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느냐. 네. 네,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점을 주는데 이의 신청할 제도가 없다. 한번 교수님이 딱 점수를 매겼으면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뭐 이러면 되게 부당하게 느껴질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절차적 공정성. 그럼 제도가 있어도 사실 뭐 학점 운영을 수정 그게 있어도 사실상 실제로 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도 불공정하게 느끼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제 목소리, 내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냐 없냐. 안 그러면 내 존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네, 이게 자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분배가 곧 자유다라고 하는 이 논쟁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은 사실은 같은 거야. 그래서 분배적인 측면은 이제 딱 느끼기에 경제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측면은 딱 느끼기에 정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 측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는 정치적 측면이 되게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적 측면이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런 건데 달리 보면 자유, 평등 이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그거랑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등이 실현되면 그게 곧 자유다라고 볼 수 있고 자유로우면 평등은 실현되는 거야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네, 그건 어마어마한 철학적 논쟁이에요. 그걸 여기서 제가 뭐 정교하게 제가 그 논의를 다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이해를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인격적으로 대우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인정 욕구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물론 이 인정 욕구도 분배의 공정성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보상이 적다. 그러면 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좀 더 근본적인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음. 내가 장애인이든 내가 뭐 좀 일을 좀 못하든 내가 좀 못생겼든 내가 뭐 여자이든 내가 뭐 성소수자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기본적인 존중을 해주세요. 네. 네, 존중을 해주세요고 특히 이제 직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막말 같은 거, 그죠? 그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따이 보고서 이거 내 발로 써도 너보다 낫겠다, 뭐 이런 말. 너무 자연스러웠어? 네, 조금 그랬어요. 한치 망설임 도 없이 추워졌어요? 에어컨 껐는데 추워졌어요? 더워졌습니다. 더워졌어.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버시티 인클루전 이슈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뭐 폭력도 있었고 조직 내에, 그다음에 뭐 폭언, 막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쉬지 마시라는. 좀 어떻게 쇼블러 했더니 바로 질문이 들어와버리네. 네 번째까지 하고. 네. 그 정직한 소통을 정확하게 해달라.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해달라 또 포함됩니다. 실은 제때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왜 이제 리더들끼리 네. 이제 우리 회사에서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여러 가지들을 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의논을 했었잖아요. 그럼 막 끝나기가 무섭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무슨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막 이런 것들을 뭐 언제 알려주나요? 막 이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그게 지연돼 버리거나 또는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거나 그러면 부당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정보적 그래서 아까 위에 거는 관계적 공정성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존엄을 지켜달라 이게 관계 인간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네, 이게 상하관계 아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제 정보적 공정성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정보적 공정성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데 그 이유는 세상을 살다 보니 정보가 진짜 가치로운 거구나라는 걸 점점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물질이 중요했잖아요. 쌀이 중요했고 뭐 비가 내려야 됐고 농사를 이렇게 지어야 됐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비가 언제 오고 이 쌀 품종이 어떻고 언제 내다 팔아야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모든 정보가 굉장히 자신에게 중요한 이제 팩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도 사람들이 정보에 대하여 정보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죠. 정보가 있어야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어느 부서에 갈지 내가 언제쯤 승진할 수 있을지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 마지막 거에 시의적절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 정보의 불균형도 약간 그게 더 메인인 느낌이 들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시간도 맞추어서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왜곡해서 주지 말고 나한테도 공정하게 주세요. 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에게만 주면 그렇죠. 불공정하게 느껴지겠죠. 팀장이 되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잘해야 될 것 같네요. 뭐 엄청 구성원들끼리도 어렵습니다. 그렇겠지만 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보는 생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다 이야기할 수 모든 없으니. 개개인의 정보를 그걸 다 수집해서 그게 CEO까지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CEO의 모든 생각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그럼 CEO 생각만 그 밑에 뭐 임원 팀장의 생각들은 그러면 전달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도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비용이기도 하고 또 있어도 처리가 잘 안 되고 일부는 들었는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불공정 착각에 빠지게 돼요. 네. 실제로 불공정하기도 하겠지만 계속 불공정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런 불공정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까 인지적 편향도 있고 우리의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
우리 두뇌가 그런 수많은 정보를 다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편향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가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부당합니다. 제가 어제도 모 그룹에 이제 그 중간 매니저들 이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분들도 다 중간 매니저들도 다 우리가 희생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 희생자라는 게 뭐냐면 구성원 대비 희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의 위에 임원 대비 우리가 희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끼었잖아요. 이렇게 임원도 물어보면 끼었다고 하고요. CEO도 만나면 끼었다고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저 부서 비해서 우리가 좀 대우를 덜 받는 것 같아요. 네. 저쪽 부서가 광파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저는 희생자예요. 이게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조직에 가보니. 근데 너무 재미난 게 그래서 초월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하는 근거가 뭐냐면 모두 희생자라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지? 아무도 없다면 우리 모두 착각하고 있는 거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공정성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초월자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긴 하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걸 조직 구조적으로 그런 공정함을 실현하려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개인적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비법 중에 하나가 공정성의 지옥에서 탈출.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사소한 것으로 봐라. 그게 초월이다. 공정을 크게 추구하지 마시라. 근데 또 사라지기 어려운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남이 안 걸린 것보다 자기 손톱에 가시 낀 게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약간 인간의 본성도 포함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모든 현상들이 포함돼서 인지적 지각, 그것도 사실 인지적으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의 고통이 훨씬 큰 건데 내 가시가 더 큰 것 같은. 아닌 것 같은 눈빛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엔 남의 고통이 제가 느끼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지 완전히 않을까라는 공감할 생각을 수는 해봤어요. 없겠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면 오케이. 내가 막 공정성을 일일이 따지고 세심하게 따지니까 내가 행복해지더라. 그러면 오케이. 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지옥으로 빠지더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행복한 감정이 드는가 이렇게 추구해서 하지만 갑자기 넷플릭스 더글로리가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게 뭐 나의 진화적인 과정에서 나에게 더 유리하게 체득된 어떠한 나의 기질이나 생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공정하지 않은 것에 초점하게 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생각하는 게 기분이 나빠도 어쨌든 그건 문제인 거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예를 들어 부당하면 나랑 똑같이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엘린이 막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생물학적으로도 되게 불리해지고 저 사람 뭐 일 안 하는 사람인데 그죠. 생명이 좀 쟤랑 생명 그 확장의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거죠. 거죠. 생명.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분노하게 되는 감정이 생겨났을 건데 그거를 인지적으로 극복하는 게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서 바꾸어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분노와 감정에 그냥 휩쓸려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착시가 일어난다는 것도 알게 됐으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배운 사람으로서 그거를 생각해서 역지사지해서 그것이 꼭 진실이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그것이 내 불행을 자초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나의 전략적 선택은 뭐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조직에서 공정성의 절차와 분배적 제도를 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만들어도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우리는 알기는 해야 되고 그걸 알았을 때 내 개인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들을수록 돛닦는 것 같아요. 그냥 공정성의 싸움이었어요. 인류라고 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옆에 동네 막 쳐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사실. 그거 있잖아요. 왜 2차 대전, 1차 대전 일어난 게 다 부르르 떨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물론 정치적 지도자들이 그걸 이용해 먹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이용해 먹었을 때 이용 당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저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자기 목숨 걸고 싸운 거잖아요. 근데 되게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바보 같은 거죠. 자기 딴에는 되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막 엄청 자기 목숨 걸고 전쟁터에 자신을 던졌는데 그게 정말 정당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였냐 하면 위에 사람한테 꼬임에 넘어간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착각에 빠져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유대인 저 나쁜 놈들 막 이랬잖아요. 뭐 그렇죠. 예전까지 갈 것도 없이 최근에도 그 넷플릭스의 JMS 사건 그것도 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이야기를 조직 공정성 이야기 하는데요. 계속 진짜 돌을 닦고 있네요. 네, 계속 돌을 닦는 심정으로. 네. 자, 거의 많이 설명을 했고요. 분배적 공정성에서 이제 인풋 아웃풋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오를 텐데, 인풋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의 질, 일의 양, 내 노력, 그 다음에 내 전문성, 내 스킬, 나의 충성심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연구된 이제 인풋이라고 생각하는 분배적 공정성을 할 때 내가 이걸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라하고 엘린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의 시간은 똑같이 했어. 근데 네가 만든 페이퍼와 내가 만든 페이퍼 질이 다르잖아. 부당해. 왜 똑같이 10시간 일했다고 왜 똑같이 1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야? 내게 퀄리티가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퀄리티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야 그래도 똑같이 한 10시간 일했잖아 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퀄리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하게 느낄 거고 또 퀄리티는 따지지 않고 시간만 재는 걸 보고 또 부당하게 생각할 거고 그래서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력. 저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자료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자기는 그 노력을 인풋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받아보는 사람은 그래서 그 노력한 결과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네가 능력이 없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지. 그걸 왜 보상해달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본인 생각은 나 노력 많이 했으니까 보상 많이 해줘야 돼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전인수인 거예요. 서로.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서로 그러고 있다. 그 다음에 전문성. 나 경영학과 나왔는데 너는 뭐 체육학과 나왔잖아. 뭐 또는 체육하는 사람들은 나 체육학과 나왔는데 너 경영학과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피트니스 센터를 해. 야, 너 체육학과 나왔으니까 내가 더 대우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야 그래도 경영도 필요한 거야.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걸 또 구분하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반감을 가질 거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스킬은 비슷한 얘기고 로열티도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요. 그 충성심을 어떻게 측정할 수도 없고 근데 자기 딴에는 자기 마음에 나는 진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그것은 계산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클레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쟤는 그냥 대충 뭔가 그냥 세컨잡처럼 일하는 사람인데 나는 진짜 이 회사밖에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를 먼저 승진시켜줘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 지옥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기억나요. 저 로열티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가지는 충성심 역시 내가 회사에 기여하는 기여로 생각을 한다는 맞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충성심을 가지고 일했던 일본 직원이 이제 해고 통보를 받고
그 사장실인가 어디 가서 이제 할복을 했던 사건을 아, 봤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그간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우해 취급할 수 주는 거야.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한 저 얘기인 케이스네. 거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게 너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리고 전에 제가 경험했던 조직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퍼포먼스야 뭐 약간의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또 요즘 같이 또 이렇게 이직이 조금 더 자유로운 이런 환경이나 세태 분위기에서는 로열티 역시도 위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좀 더 내가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이건 다 연구의 결과로 나온 거고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못했다는 게 이제 그 흥미로운 포인트인 거죠. 네. 생각지도 못했다. 충성심을 인풋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까지 내가 감안해서 평가해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러는 건데 근데 안 하면 부당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느낀다는 점이 그게 되게 같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화가 난다는 화가 거예요. 난다. 이직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이제 되게 어려운 거죠. 저 로열티를 어떻게 측정하지? 뭘로 측정하지?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는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로열티를? 눈빛으로 측정을 합니다. 눈빛이랑 표정으로 본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얼굴 우리 주관이라는 뜻이죠. 그도 편향이 있을 네. 텐데. 아니 오늘 저기 조엘이 저한테 커피를 이렇게 사다가 줬잖아요. 충성심이 높군요. 좋지 않은 일. 근데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 마시죠. 저희는 시간이 될 때 되는 크루가 이렇게 싸우는 문화를 가지고 네. 있다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로서는 HR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부분을 제도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맨날 화상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올 때마다 표정을 보면서 충성심 표정을 짓고 오는지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다음에 충성 고백을 하라고 뭐 옛날에 뭐 태극기 놓고 여기 밟을래, 뭐 안 밟을래, 뭐 십자가 놓고 너 밟을 거야, 안 밟을 거야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본인들은 측정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갭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HR이 생각할 때 이거 제도로 최대한 제도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한계를 그러면 극복하는 것은 뭘로 가야 되느냐? 스킬로 가야 된다. 리더십 스킬. 그래서 리더가 뭐 고생했어. 야 그래도 네가 우리 회사에서는 그래도 충성심 짱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거나 리더가 이렇게 평소에 표정을 보고 출근할 때 카메라 있을 때만 표정이 아니라 평소의 표정이나 평소의 발언 등을 보면서 이 친구 진짜 회사에 몰빵하는 친구네.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줘야 되겠군이라고 하면서 리더에게 주는 왜 평가에서의 약간 그 자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약삭빠르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그죠 아부하고 그러면 이 사람 충성심이 높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진정성을 갖고 그렇게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상의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 네. 그리고 그걸 들은 다른 구성원들은 왜 쟤한테만? 그렇죠. 나도 똑같이 네. 충성하는데 맞아요. 왜 이런 불공정의 지각이 또 있을 것 같고 조용하게 충성했던 사람들. 내가 얼마나 이 조직을 사랑하는데 저 리더는 난리치는 사람만 이뻐하는구나. 이렇게 하게 됐고. 표 내는 사람만 네. 어렵네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러면 또 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또는 아웃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드렸으면 내가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급여죠. 내 급여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얼만큼 높은지 또는 인센티브를 얼만큼 주는지
그 보너스를 얼마큼 주는지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승진 그리고 성과 평가 뭐 그게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명예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러스 심볼이 있는데 옆에 앉히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회식할 때 이렇게 너 여기 와 여기 앉아. 이거 보상인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시기와 질투가 불타오르겠죠. 인정해줄 수도 수도 있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럴 맞아, 수도 쟤 있어. 고생했지 막 아니 이렇게. 근데 그거는 술 시기와 많이 질투. 먹을까봐 밀어내는 거고 진짜 이렇게 인정해준 그렇게 자리 이런 게 이제 그 스테이터스 심볼인 거예요. 뭐 그 사람에게 어떤 배지를 하나 준다거나 그죠? 네, 그런 것들. 우수사원. 배 무수다원. 뭐 이런 거. 우수사원 표창 이런. 그 옛날에는 옷의 색깔을 다 달리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뭐가 제일 높은 세계였어요? 보라- 물론 뭐 나라마다 다른데 뭐 아, 금색, 그런 보라색, 옷이요? 옷의 색깔을 달리 하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도 보면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연회 때 춤을 추는 인원수를 제한했잖아요.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인원의 무용수들이 춤을 추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가마를 끄는데 이제 지위가 높을수록 가마를 끄는 인원수가 늘어난다거나 뭐 집 크기도 집 그렇고. 크기도 정해지고. 네, 그리고 요즘 뭐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책상 크기 이거 다 정해져 있거든요. 사무실 크기 이런 것들. 이번 시에 왜 정해졌냐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저 팀장이 내 팀장보다 뭐 책상 더 큰 거 샀는데 왜 그냥 두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왜 스테이터스 심볼이 되는 거예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회사에는 책상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심지어 저는 없고 저는 이제 엄청 크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커피숍의 책상이 내 책상이니까 불공정한데요. 그렇게 느끼겠죠. 근데 저희 회사는 뭐 이렇게 뭐 수석이냐 책임이냐 또는 뭐 팀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크루들은 그게 공정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이제 오히려 수석이나 팀장들은 다른 회사는 좀 책상을 큰 걸 주던데 여기는 왜 다 똑같이 주지? 라고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쿠노 왜 책상을 안 두세요? 근데 제가 책상을 두면 이제 제가 책상을 두고 또는 사장실을 둔 회사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거의 대부분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스테이러스 지금 심볼처럼 실을 만들죠. 그렇죠. 사장실을 사장실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경관 있고. 조상을 하고 네, 그렇죠. 뒤에다가 이제 명패 딱 하나. 책장 놓고 명패 이제 자개 명패를 두고 뭐 이렇게 하죠. 쿠스룸 이렇게. 그럼 왜 쿠룸이나 쿠데스크가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 지위 심볼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 나는 니들과 달라. 저희랑 같은 데스크 크기로. 이거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근데 다른 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데스크가 없는 것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왜 쿠는 뭐 지 맘대로 책상을 쓰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모든 불공정함을 만든다니까. 지옥에 좀 다르면 그거를 더 좋게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뭔가 부정적으로 나쁜 해석하는 쪽으로 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자꾸 지옥을 만든다. 좋은 것마저도 왜곡해서 해석하고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쿠가 뭐 책상이 없으니까 쿠는 되게 험불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쿠는 자기 맘대로 책상을 쓰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뭐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아니 뭐 그래서 네, 한 혹시 거고요. 오해를 그러니까 제가 한 이유는 명백하게 그 경계선을 넘을 때 생겨나는 거리감을 줄이려고 안 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고 문 열고 들어갈 때 인사하고 그다음에 결제판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건 명백하게 권력적 서열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의전을 해야 돼. 뭐 눈이라도 마주치고 목 인사라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90도 인사하고 들어가고 막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평가권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행사하죠. 저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둔 거죠. 그러셨군요.
뭔가 스스로를 좀 노예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옷 같은 것도 계급에 따라서 아예 다 불공정하다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파란색 배지를 달았을 때는 뭐 만약에 밑에 부분인데 보라색 배지 매면 좀 상위 랭크면은 그거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 사실 색만 다른 건데 스스로를 약간 그렇죠. 노예화시킨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관념이죠, 관념. 네. 그냥 생각일 뿐인 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분이 달라지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달라진다. 기쁘고 이제 슬프고 또는 뭐 수치스럽고 또는 이렇게 자랑스럽고 뭐 이런 기분이 달라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그 기분을 그냥 수동적인 기분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머리로 생각을 해서 색깔이 뭐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을 길러내는 게 되게 사실은 중요하다.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조직 공정성에서 저게 이제 아웃풋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저것들을 조직에서 잘 다룰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구성원이 더 뭐 행복해질 수 있는 지각의 요인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잘 조직적 차원에서. 열심히 활용을 해야죠. 열심히 활용을 해야 음. 되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디테일을 다루면 다룰수록 다루어야 되는 측정값은 되게 많아지고 그런 한계가 존재하니 너무 제도 의존적으로 가려고 하는 접근 방법은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이제 호봉제가 너무 안 맞아서 이제 그 성과급제로 도입을 했는데 이제 성과 때문에 뭐 또 다들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예상하면서 설계하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조직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같은 논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